안녕하세요. 다재다능의 백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요즘에 또 유행하는 드라마죠. 요즘에 드라마 리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의학 드라마가 원래 좀 화제성이 좀 있잖아요. 매번. 그리고 이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는 벌써 이제 시즌 3가 제작될 정도로 많이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고, 뭐 완성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시즌제를 거듭하다 보니까 조금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사로서도 많이 생각이 드는 드라마였고요. 지금 1화부터 6화까지 나왔는데 그런 부분 이전에 우리 닥터 차정숙 때 했던 것처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제가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의사나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모님! 그 시편 몇 분째야? 10분째입니다. 이게 드라마적인 어떤 이 판타지가 있잖아요. 이 한쪽에서 막 하고 이러는 경우. 사실 그런 경우는 없고요. 보통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수술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 환자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수술한다는 건 너무 위험한 거고요. 이 수술이라는 거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서술을 할 거지만 사실 그렇게 위험한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근데 위에서 막 압박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수술한다? 이건 어렵습니다. 사실 그거는 드라마의 판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중공검사 전이라고 들었는데 설마 여기서 환자를 받고 있는 거니? 이게 역시 이제 드라마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제 비어있는 공간에서 환자를 숨겨놓고 진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제가 일하는 병원도 뭐 여러 군데 이제 병원이 이제 실제로 한 군데만 있지 않고 이제 여러 건물이 있거든요. 공간이 부족해서. 근데 진료를 위한 공간 외에서 다른 곳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저희 병원인데도 그렇게 못해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허가된 부분, 진료 행위, 의료 행위가 허가되어 있는 부분 외에 다른 어떤 진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합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뭐지? 거기서도 이제 잠깐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기관 삽관하고 전신 마취를 하면 사람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인공적으로 계속 이 산소를 넣어주거든요. 근데 그게 멈춰버리니까 사람이 당연히 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정전이 안 되게끔 해놔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병원의 수술실은 자체 발전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에는 자체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정전과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중환자실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으로 이 벤틸레이터라고 하는데 인공호흡기를 구동시킬 수 있도록 전기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정전이 되거나 이런 거랑 관계가 없어요. 그림자도 생기고 괜찮으시겠어요, 김사부? 우리가 이 수술실에 보면 이 손잡이 위에 이렇게 이 등이 있어요. 보통 이제 2개 가지고 쓰는데 우리가 이 등을 이제 무영등이라고 하거든요. 무영, 없을 무에 영이 이제 그림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자가 없는 등이다, 이런 뜻이죠. 빛이 제 뒤에서 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자가 제가 수술을 하게 되면 제가 보는 시야가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밝으려면 빛이 제 앞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제가 눈이 부실 거 아니에요. 그 빛이 제 뒤에서 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쏘면은 당연히 내 앞에 그림자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안 생겨요. 수술실에 있는 이 불은. 그래서 그 각도를 맞춰가지고 초점을 조절해주면 제가 보고자 하는 곳만 밝아지고 실제로 제 시야가 어두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안에 이 무영등이라는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등이 보통 한 6, 7개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적절한 각도를 찾아가지고 제 몸이 가리더라도 실제로 제 시야는 가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게 기술이죠,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 설치하면 되게 비싸요. 비싸고, 이 무영등이라는 게 사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고, 이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로 그러면 제 손에 가립니다. 그래도 오늘 오후엔 환자가 별로 없네요. 그죠? 환자가 별로 없네. 뭔지 알지? 네. 응급실에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많이 와야 되잖아요. 나는 맨날 하는 얘기인데. 저는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죠? 이 응급실에서는 아무튼 이거는 진짜예요. 실제로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도 그런 말 했고, 환자 많으면 너무 힘드니까 다들
환자 없을 때, 야, 환자 없어 좋다. 이런 말 하는 거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눈을 흘기고 쳐다봅니다. 그런 말 실제로 아무도 안 해요. 전공의가 주 88시간 근무를 한다는데 원장님도 전공의 때 그러셨나요? 전공의가 주 88시간 근무가 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완화가 된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건데, 사실 저는 제가 이제 40대 이제 중반 됐는데 저도 이제 올드맨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저 때는 보통 제가 근무를 한 게 어떻게 근무를 했냐면요.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해요. 6시에. 그러면 집에 토요일 날 점심에 가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당연히 병원에서도 자죠. 잠은 자죠. 잠을 자지만 근무한 거예요. 왜냐면 온콜이거든요. 온콜이라는 게 콜이 오면 내가 가야 돼. 응급실에 환자 오면 밤에 수술하고 환자 보고 입원 환자 보고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속 계산해도 24 곱하기 5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아침까지 했다고 치면 그럼 벌써 120시간이야. 그러면 토요일 날 점심에 나가서 언제 들어오느냐? 일요일 날 들어와요. 왜냐면 내 파트너도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일요일 날 24시간 또 근무해. 그러면 벌써 한 주에 140시간 근무한 거예요. 솔직히 이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요즘에는 안 그래요. 이제는 법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이런 거 얘기하면 진짜 제가 2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만 얘기할 겁니다만, 사실 그런 행태들이 옳지 않죠. 옳지 않고, 요런 게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현직으로 일하는 의사 입장에서 사실 의사 수는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알겠지만 동네 사거리마다 병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의사 수는 모자라지 않아요, 절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의 수가 부족한 거예요. 왜냐? 실제로 대학에서 전문의를 뽑아서 시켜야 되는 일들을 값싼 전공의를 써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을 한다는 거를 빙자해서 사실 싼 값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필요한 거고,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 말고 전문적인 전문의를 고용해서 전공의한테 한 명한테 5명의 일을 시키지 말고 저처럼 한 명한테 한 명의 일을 시키고 나머지 4명은 전문의 뽑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당연하지만 대학병원도 사실 제가 뭐 다 이해하는 게, 실제로 대학병원들의 재무제표는 보통 공개가 되거든요. 저는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곳 재무제표를 본 적이 있는데 안 남아요, 수익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사람을 많이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고, 수가가 너무 낮고 의료 인력은 많이 필요한데 병원이 돈은 안 되고 이러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죠.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도영은 돈 많이 버는 거 다 아는데 그런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제가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희 선생님, 여기 응급실인데요. 피 많이 날 겁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응급실에서 수술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갑자기 응급하다 그러면서 막 다 뛰어들어가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정말 위급하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실제로 수술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실제로 수술은 언제 어느 환경에서 수술하든지 수술하는 의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불편할 게 없어. 근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합병증이 문제인 거예요. 수술만 잘하면 뭐예요? 환자가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응급실이나 이런 곳은 이 감염에 너무 취약한 환경이고요. 주변의 장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수술을 위한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수술실은 다 음압으로 처리돼 있고, 이 환기를 시킬 수 있고, 모든 소독해가지고 돼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깔끔하게 준비해놓고 하는데, 응급실은 그냥 밖이랑 똑같잖아요. 우리 살고 있는 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위험하죠. 굳이 응급실에서 수술하기보다 수술실에 빨리 올려서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수술하는 사람들도 편해요. 왜냐면 응급실에 수술 올리는 거 진짜 빨리 하면 5분이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모자라서 그걸 한다? 그런 경우는 저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신경외과라서 진짜 급박한 상황 셀 수 없이 봤거든요. 환자가 응급실에 땡 도착하고 나서 30분이면 수술장 올라가요. 수술장. 환자가 응급실에 두부 외상으로 병원에 왔다. 그래서
환자가 응급의학과에서 진료를 보고 신경외과 연락해서 신경외과에서 CT 찍고 뭐 검사하고 뭐 수술실 준비하고 뭐하고 해서 수술실 들어가는 데까지 30분이면 합니다. 진짜 미친 듯이 빨리 해야죠. 근데 어쨌든 30분이면 해요. 그걸 못 기다려서 수술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나이스! 뭐의 석션! 실제로 수술은 굉장히 정적인 어떤 술기예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굉장히 천천히, 부드럽게, 항상 차분하게 상황에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수술을 진행할지를 계속 결정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이냐, 얼마까지 자를 것이냐, 어디까지 이어붙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그냥 무식하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수술실도 굉장히 조용해요. 굉장히 조용하고 누가 뭐 떠들고 이런 사람 없고, 그 수술하는 서전 외에 거의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뭐 음악 틀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고 저도 뭐 그런 적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수술하는 서전 한 명을 위해서 나머지가 다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고, 절대 막 이렇게 막 난리치면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안전한 거고, 실제로 뭐 위험한 그런 수술은 의사로서도 굉장히 도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많이 닥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대로 어머니 돌아가시게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신경외과잖아요. 실제로 외과나 다른 과보다 제가 이런 경우를 사실 훨씬 더 많이 보죠. 훨씬 더 많이 봤고, 근데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회생을 했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환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정말 잔인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A라는 사람이 사고가 나서 쓰러져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뇌출혈이 엄청 심하게 생겼어요. 근데 보통 환자의 뇌출혈, 외상성 뇌출혈의 예후는 응급실에 왔을 때 상태에 거의 결정이 돼요. 거의.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회복되겠다, 이게 딱 보면 보여요. 근데 수술을 해도 어차피 이 사람은 식물인간이야. 이런 경우는 사실 의사는 보면 압니다. 어차피 못 깨어날 거다. 정상적인 생활은 못한다. 그러면 사실 그거 설명 안 하고 수술할 수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지 보호자한테. 근데 그런 경우는 상당수가 환자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고,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 환자를 어떻게든 이제 살려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수술하죠, 의사가. 수술해서 환자는 살았어. 근데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이러면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누가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제가 그런 일을 계속 겪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